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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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여러분은 지금 힘겹게 육지를 기어다니는 망둥어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주 먼 옛날, 그러니까 한 3억 8천만 년 전쯤 고생대 대봉기, 지구 어느 해안가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죠. 우리는 흔히 교과서에서 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됐다 라고 배우긴 했지만 물속을 유유히 헤엄치는 물고기들을 보고 있노라면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들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도대체 물속에서 잘 살아가던 물고기들은 어쩌다가 땅으로 올라오게 된 걸까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화석을 통해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낸 걸까요? 척추동물이 최초로 땅에 기어 올라온 속사정, 지금 시작합니다. 때는 1881년 영국의 고생물학자 조셉 프레드릭은 캐나다 퀘벡에서 기이한 화석 하나를 발견합니다. 어라? 물고기인 것 같긴 한데 지느러미가 길고 가느다랗지가 않잖아. 이 물고기의 지느러미는 짧고 굵었으며 두꺼운 뼈로 이루어져 있었던 겁니다. 프레드릭 박사는 이 화석을 에오스테노테론으로 명명했는데 많은 고생물학자들은 이들의 지느러미가 땅 위를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진 않았지만 얕은 물에서 땅을 짚어가며 헤엄치는데 도움을 줬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 화석만으로 척추동물의 육상 진출을 설명하기엔 당연히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던 1933년 스웨덴의 고생물학자 군나르 소더베리는 그린란드의 한 지층에서 3억 6,400만 년 전에 살았던 또 다른 물고기 화석을 발견합니다. 이크티오스테가였죠. 이들은 에오스테노테론보다 훨씬 진화한 형태였고 물고기보다 도룡뇽에 가까웠습니다. 보시다시피 척추뼈의 구조가 매우 복잡해졌는데 이런 골격 구조는 땅을 걸을 때 몸을 여러 방향으로 비틀어야 하는 다양한 회전 동작에 도움을 줄 수 있죠. 게다가 온전한 골반과 발가락은 이들이 땅으로 올라와 천천히 기어다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수영에 적합한 넓고 두터운 꼬리를 봐서는 물과 땅을 수시로 오가며 생활했던 것으로 보였죠. 이런 화석들이 발견되자 1950년대 미국의 고생물학자 알프레드 로머는 에오스테노테론 같은 물고기가 밀물대 땅으로 밀려 올라왔다가 물가로 다시 돌아가려는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지느러미가 발로 진화했다는 설을 발표하는 등 학계에서는 척추동물의 육상 진출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화석 분석 기술은 물론 중간 화석들이 부족했던 탓에 어류가 땅으로 올라온 과정을 명확히 설명하기 어려웠고 무엇보다 진화론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비판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던 1987년 에오스테노테론과 이크티오스테가의 중간 화석인 아칸토스테가를 비롯해 2006년엔 3억 7,500만 년 전에 살았던 틱타알릭 같은 화석들이 발견되면서 어류가 땅으로 올라온 과정에 대한 실마리가 풀려나가기 시작했죠. 이들은 모두 아가미를 지닌 사지형 어류였지만 두툼한 뼈로 된 발 말고도 육상 동물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를 더 지니고 있었습니다. 바로 공기구멍이죠. 사실 고생물학자들의 이목을 끈 건 구멍 그 자체가 아니라 구멍의 위치였습니다. 대개의 물고기들도 이러한 숨구멍을 지니고 있지만 보통은 아가미 옆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먹이를 먹을 때 입을 대신해 물을 빨아들이는 용도로 쓰이죠. 반면 육상 진출의 과도기에 놓였던 대봉기 사지형 어류들은 여기에서 보듯 숨구멍의 위치가 모두 두개골 위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수면 밖으로 나오거나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어 호흡을 했다는 증거였죠. 좀 억측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현생 물고기 중에서도 이렇게 두개골 위쪽에 난 숨구멍으로 공기 호흡을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생물학자 제프리 그레이엄은 폴리테로스 비키리란 물고기는 어류임에도 불구하고 불에가 변형된 원시적인 폐를 지니고 있으며 산소가 부족할 때는 이처럼 수면 위로 올라와 숨구멍을 열고 공기 호흡을 한다는 사실을 네이처에 발표했죠.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과거 땅으로 올라오려던 사지형 어류들의 숨구멍이 두개골 위쪽에 위치한 건 역시 이들이 물 밖에서 공기 호흡을 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오늘날의 폐어처럼 숨구멍으로 빨아들인 공기를 불에로 보내서 호흡을 했다는 거죠. 실제로 폐어의 불에는 육상 동물의 폐처럼 수많은 혈관들이 있고 공기 중에서 빨아들인 산소를 이 혈관을 통해 체내로 공급합니다. 즉 요약하자면 땅을 짚을 수 있는 짧고 굵은 원시적인 발, 공기를 들이마실 수 있는 숨구멍, 또 들이마신 산소를 받아들여 체내 구석구석으로 보내주는 원시적인 폐, 이 삼박자가 물고기의 위대한 도약을 이끌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아니, 물속에서 잘 살고 있던 물고기가 왜 굳이 땅으로 기어 나와야만 했던 걸까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압이 이들을 육지로 내몰았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썰들이 있는데요. 영국의 고생물학자 제니 클렉은 대봉기 당시 얕은 바다에는 어류들이 급속도로 많아지면서 경쟁이 심해지고 생태계가 비좁아진 탓에 어류들 중 일부는 육상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가설을 들고 나왔고, 일본의 기타큐스 자연사 박물관의 야부모토 박사는 당시 육지에는 이미 곤충과 식물이 진출해 있었기 때문에 사지형 어류들이 이런 영양가 높은 먹이를 찾아 육지로 올라왔을 거라고 주장하기도 했죠. 또 최근에는 대봉기말 대멸종을 불러온 해양의 산소 부족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봉기에 이미 육상에 진출한 식물들이 암석과 토양을 풍화시키면서 다량의 무기업류들이 바다로 흘러 들어오자 바다에는 이를 영양분으로 삼는 녹조류 등이 대규모로 번성하면서 극심한 녹조 현상이 나타난 거죠. 문제는 녹조류들이 죽고 난 다음부터였습니다. 이 녹조류들의 사체들을 호기성 세균들이 분해하는 과정에서 물에 녹아있는 산소를 소모하기 시작했고, 결국 물의 용존 산소량이 줄어들자 어류들 중 일부는 호흡을 위해 육상 진출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죠. 물론 어류의 도약을 이끈 원인은 단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환경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을 겁니다. 3억 8천만 년 전 산소가 부족한 어느 웅덩이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어설픈 발로 땅을 기어다녔던 물고기, 인류를 비롯한 육상의 모든 척추동물들은 생존을 향한 이들의 처절한 몸부림에서 비롯됐습니다.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